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김현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자장을 맡아주실 예정이었던 최신덕 부위원장님께서 일정상 참석이 불가하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안울섭 대림대학교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최신덕 부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13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말 및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신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있어 스포츠가 가지는 의미는 운동 경기 이상입니다.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은 만국의 한을 달래주었고 해방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선전은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자긍심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적의 바탕에는 엘리트 체육이라는 우리나라의 선수 육성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 비리 등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체육 환경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엘리트 체육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한편 체육 종목 단체의 변화와 개혁 등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도 경기도 체육의 활성화와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최신덕 부위원장님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고 전국 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체육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의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자장을 맡아주신 김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신덕 부위원장님과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특히 수영이나 배드민턴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같이 생활체육에 가까운 종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메달의 색깔에 연연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메달보다 값진 우리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에 더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점차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고 체육 종목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경기도가 선진 스포츠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늘의 논의가 경기도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오늘 좋은 주제로 토론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우리 최신덕 부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 최신덕 부위원장님이 없으셔도 우리 안을석 교수님이 이제 오늘 주제 발표도 하시고 자장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멋진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하신 우리 이인영 도체육과장님, 그다음에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님, 그다음에 건병국 우리 종국단체장님, 그다음에 김영용 우리 시군 체육회 협의회장님 같이 참석해 주셔서 토론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건 이제 교육청에서도 한번 좀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 종국단체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이제 관내에 있는 우리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익히 알다시피 이제 학교 운동부가 점차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학교 운동부를 좀 존속하게 하고 또 우리 학생 선수들이 제가 그 운동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단체 활성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단체가 이전에 했던 그러한 단순한 행정적 지원 방식이 아닌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대전환을 통한 종목단체 활성화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나 이런 방안이나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해야지 이 종목단체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근간인 우리 체육이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좀 여러모로 그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논의해 주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도의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의해서 또 경기도 체육회하고도 상의해서 좀 더 우리 경기도 종목단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토론을 지켜봐 주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이 토론회를 통해서 보다 경기도 체육이 한층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토론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최신덕 의원님이 직접 사회를 보고 좌장을 맡아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또 일정상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안을석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경기도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또 축하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각종 프로 스포츠가 무관중으로 진행된 게 한 근 2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체육시설 영업 제한 등으로 체육계 종사자들이 생계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등 하여튼 우리 체육계 전반이 분명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침체된 어떤 체육 현장을 정상 회복을 논의하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확진자 뭐 이런 식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대한 지원은 우리 스포츠 증인의 증가와 관심의 증대로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스포츠 진입을 위한 징검다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동호인 중심의 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내년 5월서부터는 스포츠 클럽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이 결합된 스포츠 생태계의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요. 경기도형 스포츠 니들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체육계를 위해서 종사자들의 일자리 등 17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목단체 지원 등 체육 분야에 약 280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체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도의회와 체육계가 협업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체육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 경기도의 체육 구성원 및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정책이 제안되길 바라며 오늘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는 우리 안을섭 교수님과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네 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의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본격적인 토론은 오늘 자장을 맡아주실 안을섭 대림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인영 경기도청 체육과 과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권병국 경기도 종목단체 회장단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영용 시군체육회장단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제 주제 발표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 후 상호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 의회 유튜브를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바로 또 자리를 이동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발제 제목은 체육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맡게 된 대림대학교 안을섭 교수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제를 발표하게 된 이 주제는 또 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전문 운동 선수를 했던 또 경력이 있고요. 그래서 더욱 또 관심을 갖게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경기도 체육 종목 단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또 이어서 실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선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포괄적이며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머리 맞대고 힘을 모아보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국내 체육 환경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체육 환경 변화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대한체육회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현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부터 2021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스포츠 환경의 변화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세계 정부의 체육 정책 수립 영역은 공통적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스포츠 산업, 국제 스포츠 이렇게 5분야에 또는 추가적으로 스포츠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부 간의 대동소이한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 및 남북 평화 분위기를 통해 체육 분야 지원과 활동에 고무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이후 조재범 코치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스포츠 혁신위원회와 같은 위원회가 발족과 같은 개혁 드라이브가 키워드로 자리하게 됩니다. 2020년 초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의 체육 개혁에 대한 강한 요청이 있었고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되어 출범하였으나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대한체육회 및 체육계의 비협조 및 반발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실효적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부로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지방체육회의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각 체육회는 독립법인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는 동시에 관례적으로 확보되었던 예산에서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체육 시스템의 근간인 체육회 및 종목 단체들의 주된 관심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법과 제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국민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의 스포츠 개혁 키워드를 이행할 동력이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좀 더 현 정부의 스포츠 정책을 평가해 본다면 취임 초기 평창 올림픽과 같은 국내외 국제적 관심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는 문 정부의 체육 정책 및 공약 수행의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재범 코치 사건과 고 최숙현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혁신 필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과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문 정부의 체육 정책은 스포츠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이미지가 전환됩니다. 정부와 주무부처의 스포츠 혁신 드라이브는 사회적 이슈에 묻히는 동시에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이행력 부족과 체육계의 대치와 반발로 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문정부의 체육 정책은 일부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특히 지방체육회 법인화 문제 등 체육계의 현안과 요구사항은 문정부의 정책과제 수행의 실종은 물론 체육계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불만 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와 함께 체육계는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대되었으며, 반면 전문선수 또는 일반 시민을 위한 체육 정책의 수행은 거의 사량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현 정부의 체육계 컨트롤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현 정부의 체육 정책은 이미 일부 표류하고 있으며 체육계의 요구사항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함께 스포츠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고요. 특히 새로 발표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정부 방역 방침은 체육인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거해서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민선체육시장 시대 개막에 따른 선진형 풀뿌리 체육의 발전 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또 올해 2021년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 제정에 따른 국민의 스포츠 권리 명시로 스포츠를 통한 국민체육 복지국가의 제도 기반이 확립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스포츠 비리 근절 대책에 이어서 2020년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권고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성적 16위, 장애인은 41위, 국민에게 감동의 선사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엘리트 체육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 일환으로서 체육 종목 단체의 변화와 개혁 등이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후 스포츠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스포츠 정책의 대부분은 여전히 기존의 분야,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스포츠 산업, 국제 스포츠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스포츠 거버넌스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또한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체육계 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중에 일환인 종목단체 발전 방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육 종목단체 활성화 방안들을 제가 몇 가지로 나름 요약을 해봤습니다. 중앙지방정부,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시군구 종목협의회,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자율성, 투명성, 거버넌스, 재정, 자립 기반 환경의 마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이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종목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 직원 채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작년 대한체육회 이의경 회장이 국회를 통해 각 회원 종목단체의 직원 1명의 인건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도나 도체육회는 시군구 종목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를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또한 전통 스포츠 또는 유스포츠에 대한 개발 및 발굴 그리고 보급 등을 위한 연구개발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실 기득권의 종목에 대한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에 너무 집중하는 상황이 이제는 아닌 시대가 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의거하여 다양한 검토를 통해 체육 종목단체와 교육청, 지역교육청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학교 스포츠클럽 종목 선정의 노력 및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교육청과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이제 종목을 지정해주고 학교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의견을 좀 펼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검토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의거 등록된 지역 스포츠클럽과 학교 스포츠클럽과의 교류 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는 또 도체육회는 체육 종목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군구 체육 종목을 차별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종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대한 지원과 협업이 사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의 어떤 미래와 진출에 대한 희망이 접어드는 시대입니다. 운동부가 사라지고 향후 진출할 수 있는 대학이나 실업 프로 등등.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포괄적으로 연계성 있게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군구 체육 종목 사무국의 경우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전문 행정 직원의 수시 채용을 위해서 경기도와 도체육회에서 이를 위한 예비 전문 행정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서 사무국 직원이 그만둘 경우에 바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이는 중앙종목단체에서 또 중앙종목단체 사무처도 마찬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제도라 판단합니다.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전환을 만들어줘야 되는 배경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떻게 종목이 활성화가 되고 선수가 만들어지고 또 선수가 은퇴 후에 본인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의 정기직화 시스템들이 예로다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20년간 우리 체육이 생활체육 지도자 1,800명 정도조차도 정기직화 시키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전국이 사실은 고민에 빠졌고 생활체육 지도자의 어떤 직업의 안정화부터 시작이 된다면 은퇴 후의 삶,
또 그리고 지도자를 가기 위한 삶, 또 선수로서의 삶, 뭐 등등 기타 여러 사안들이 사실은 연계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실제로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정착까지 연계가 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스포츠 강사, 또 각 코치, 감독 연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도체육회 및 도와 도체육회 및 체육 종목의 임직원 등 대상의 교육은 미래 및 예방 차원의 직무 능력 향상 교육, 그리고 스포츠 윤리 교육, 스포츠 인권 교육, 스포츠 안전 교육 등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서 실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체 교육과 전문 교육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자체적으로 너무 이제 교육들을 하다 보니 사실 교육의 어떤 내실이나 어떤 질적인 면들이 굉장히 좀 축소돼 왔다. 그리고 이제 영세한 종목 단체나 기관들은 사실은 교육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이나 시스템상으로 잡아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한두 가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탑다운 방식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뭔가를 요구할 때 체육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체육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달라, 이게 종목의 목소리, 선수의 목소리, 체육의 목소리만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실은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체육인들만 공감하는 내용들이에요. 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전 국민이 공감하고 누구나가 인정해주고 따라와주는 형태로 다 바꿔가야 한다. 이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아젠다인 행복이라는 아젠다를 제일 위에 상위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전 국민은 아젠다인 행복을 위해서 사실 노력하죠. 정책과 막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한다, 집이 있어야 한다, 또 교육적으로 잘 받고 싶다, 또 직업이 좋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건강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비만하지 않아야 한다, 뭐 등등, 병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뭐 등등이 쭉 있습니다. 그래? 그럼 비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질병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 질병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서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운동을 시켜야 된다, 또 클럽 리그를 만들어야 된다, 선수를 육성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본보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희망을 줘야 한다. 이렇게 탑다운 방식의 제도 시스템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체육인의 목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감하는 형태의 어떤 제도적 시스템들을 이제는 고민해 가야 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의 타이틀라인 법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1972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의 주 요지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정된 내용입니다.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들은 타이틀라인에 따라 여학생들에게 남학생과 동일한 과목, 상담, 경제적 지원, 건강보험, 주거, 그리고 운동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여학생들도,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기회가 없던 이 미국이 저 성차별 금지법을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남자들과 똑같은 종목의 운동 종목들을 여학생들한테도 제공해주는 법안이에요. 이게 스포츠를 권장하자는 게 아니라 성차별 차원에서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종목들을 만들어주고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활동하게끔 만들어주는 법안이었습니다. 자, 제일 밑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만약 이것이 스포츠 진흥 법안이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큰 명제인 성차별 금지라는 아젠다에 운동 기회 차별 금지를 넣었기에 예산을 증액시키고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체육의 가치, 그 종목의 가치, 이 활성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동기들을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제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의 변화, 우리가 가치를 얘기할 때 늘 체육 얘기하면 공부를 못하고 또는 무식하고 뭐 등등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예전에 분들한테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가장 접점에 있는 일반인들과 국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종목 단체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사실 실행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스포츠가 가장 우리 애들한테 밝은 힘이 된다라는 내용들을 사실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종목단체는 스포츠 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 클럽 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 클럽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자체 또는 도 또는 도체육회는 스포츠 클럽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초기 예산을 지원하여 종목 육성에 필요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4살, 5살 아이들부터 사실은 운동을 하거든요. 뭐 클럽 축구를 하든 수영을 하든 5살짜리 아이부터 돌아가시 직전에 어르신들까지 어떤 형태든지 막 운동을 하세요. 어디든 종목은 다 다양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사실 70%와 가까운 67%, 68% 정도가 사실은 생활체육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정체해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은 70%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3분의 2 인구가 체육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 국민의 인구, 이 많은 이 체육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을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목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숙제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시도도 해보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영상 눌러줘 보실래요?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리그 제도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한국 스포츠도 본격적인 유럽형 통합 리그 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시지와 맥주 그리고 축구. 주말마다 독일 전역엔 잔치가 벌어집니다. 프로축구 분데스리가부터 동네 축구 리그까지. 다양한 수준별 연령별로 벌어지는 통합 리그가 있어 가능합니다. 지금 제 뒤에선 모두 11부 리그까지 있는 독일 축구에서 하위 리그인 9부 리그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실력에 따라 리그는 다르지만 모두 독일 축구 연맹에서 운영하는 공식 리그 경기입니다. 종목은 달라도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엘리트와 생활 스포츠 동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리그는 모든 종목에서 진행됩니다. Bei den Herren sind es meistens 8, bei den Damen manchmal weniger, weil es nicht ganz so viele Teams gibt, dann 6 Ligen. 브라질 월드컵 참패 이후 한국 스포츠도 본격적인 통합 리그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축구 혁신 특별 전담팀은 통합 리그제를 미래 전략으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는 통합리그를 통해서 얼마나 저변이 넓은 선수층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는 축구에 이어 농구, 야구 등 핵심 종목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통합 리그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욱입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사실 저걸 한국으로 100%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동호인들의 형태들을, 그러나 이제 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들을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시도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종목에 따라서 저변 확대부터 시켜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종목의 활성화를 찾아야 한다. 종목이 사라지고 운동부가 해체되는 것에 대한 울부짖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의 어떤 정책 재원과 기타 사항들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저 축구의 경우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1부 리그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특히 우린 영세한 종목들은 아주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의 어떤 동호인 활동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그런 선수 또는 종목의 어떤 저변 확대는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나. 물론 TV에서 나오는 저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린 건데 종목에다만 맡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도나 관계자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산이나 시스템들은 특히 열악한 종목에서 이 시스템을 구체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들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내서 사실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환경의 변화, 인식의 변화, 체육의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환경의 변화,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영향,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그렇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건강과 행복의 아젠다가 있습니다. 이 안에. 시대는 변하고 코로나 디지털 시대는 됐지만 결국은 우리 체육이 함께 포용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체육의 공적 가치를 이제 좀 바꿔가야 된다. 체육을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엘리트 선수, 운동 선수, 메달 따는 어떤 기계. 내부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의 변화를 바꿔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는 운동선수 하면 공부 안 한 친구도 무식한 친구다라고 연상을 했다면 이제는 운동선수 하면 어떤 인성의 모델이 되고 건강의 멘토구나라는 인식의 변화가 바뀔 수 있던 어떤 우리가 그건 뭐냐? 전 국민이 공감하는 어떤 교육적 가치를 이 체육, 종목, 스포츠 안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런 가치들이 교육적 가치, 문화적 가치, 통합적 가치, 글로벌 가치들이 제일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제일 우측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예시가 있습니다. 인성, 건강, 체력, 또 축제, 여가, 스포츠 경기 대회, 뭐 올림픽, 다문화 가정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국내 체육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육의 가치, 종목의 가치를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위와 같이 국가가 국가사회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체육에 관한 교육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체육의 교육적 가치 활동은 타 활동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대한민국 체육의 교육 전략은 교육 서비스 기반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갖춘 교육력 및 경쟁력 강화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K-팝의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K-팝 하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우리 K-팝을 우월하게 좋아하고 따라하고 환호합니다. 이제는 K-스포츠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쪽에서 K-팝을 통해서 문화의 어떤 인류를 만들었다면 우리의 저변 확대는 K-스포츠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저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우리가 2030년 기준 고령 인구가 약 25%에 달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건강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이 증대된다라는 어떤 시대적 트렌드예요. 사회적 트렌드, 이런 상황들이. 여기에 우리 체육의 가치를 갖다 엎는다면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를 통해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비, 의료비를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런 것들을, 가치를 그 안에 녹여야 합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진다라고만 얘기할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의료비를 절감해야 하는 체육의 가치를 함께 넣어야 한다. 또는 유아기 스포츠 활동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평생 운동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자, 어릴 때부터 체육 활동을 통해서 습관화시키고 체육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들자고 하는데, 여기다가 또 우리는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덮어주자는 거죠.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는 사이에 아이들이 어떤 돌봄 교실을 통해서 또는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담자고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 일자리 감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면 일자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 스포츠 강사, 스포츠 전문직, 지도자,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 자리에서 하고 싶고요. 기타 어떤 공정성 등등. 자,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 기술 혁명이 사실은 4차 혁명 시대가 이제 지나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한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혁신을,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부터도 늘 대화 속에 라떼는 이라는 얘기합니다. 라떼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한테 아주 일종의 많은 또 유행어이기도 하죠. 라떼는. 우리가 종목이나 이게 스포츠를 얘기할 때도 나 때는, 우리 때는, 옛날에는 조금 접어두시고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러 내용들을 종목에서부터 사실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선수들과 지도자 그리고 동호인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스포츠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의 체육 관련 정책 방향은 이제는 국위 선양을 위한 엘리트 중심의 체육에서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역시 엘리트 체육이 그 빛을 발해야 나머지 생활체육 역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목의 선수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체육회 그리고 종목단체의 역할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들이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법령과 조례가 맞물려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 관련 사업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내용들이 모두 조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밀한 입법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늘 반복됐던 여러 가지 어떤 비위, 성폭행, 여러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성적을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내용들을 오버하고 또 기타 등등의 어떤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한 일자리들을 안정되게 만들어줘야 할 거고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그 자리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려 할 것이고 또 운동한 선수들이 또 다른 직업을 위해 찾아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이 없으셔서 제가 또 바로 가운데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좌장의 역할을 또 합니다. 그 발제문 요약 정리가 있습니다. 여기 저 좌장의 내용 중에서는 제가 제 내용을 좀 더 요약하면 저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체육 정책의 방향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직 시스템을 구축, 스포츠 클럽과 교류 및 협력, 비인기 종목 지원, 안정적인 행정적 지원 등 체육 종목 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스포츠 가치의 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스포츠 클럽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방안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 얘기했으며 사회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 서비스와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반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용 경기도청 체육과 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하기 전에 전부 토론자들께서는 중앙으로 나오셔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먼저 이인영 경기도청 체육과 과장님의 토론을 시작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기도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안철석 교수님의 발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히 정부의 체육 관련 정책 방향이 국위 선양을 위한 엘리트 중심의 체육에서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화가고 있지만 생활체육 역시 엘리트 체육이 왕성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체육회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다 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2016년 3월 당시까지는 엘리트 체육만 담당했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했던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졌고 이른바 통합 대한체육회로 새 출발한 이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대한민국 체육계의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이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따른 정책 방향 전환으로 위로부터 주어진 상황이어서 그동안 양 단체 통합의 효과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엘리트 체육을 잘 육성하면서도 스포츠를 통한 복지와 행복을
보통 사람들이 향유하는 모든 일을 위한 스포츠 정책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서도 체육 종목단체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체육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오늘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 점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체육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을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 종목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국 직원 채용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목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의 개정 또는 문체부의 새로운 유권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 및 국회에 지속적인 견의 및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체육회와 각 종목단체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라는 점입니다. 경기도 체육회는 현재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등 등급에 따라 총 65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육상, 수영, 축구 등 전통 스포츠는 물론이고 댄스 스포츠, 에어로빅 힙합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다양한 종목단체 발전을 위해서 마련한 보조금은 경기도 체육회를 통해 집행됩니다. 이 과정이 양자의 관계를 상하로 규정되는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양자는 스포츠를 통해 도민 전체의 복지와 행복을 높이는 공동의 정책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동반자로 봐야 더 합당합니다. 셋째,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엘리트 체육이 발전해야 생활체육이 왕성해질 수 있고,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엘리트 체육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은 반드시 포지티브성 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2016년 양 단체 총합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 체육회의 경기도 종목단체 규정 제1장 2조 목적 및 지위에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지난해 6월 개정을 통해서 체육진흥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인 인권 보호와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구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스포츠기본법에서도 제4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종목단체의 목적은 각 종목별 엘리트 선수의 육성뿐만 아니라 종목 보급의 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스포츠권을 확충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종목단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체육행정 서비스를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는 65개 종목단체 및 회장 지도자와 선수 지원을 위해서 총 42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종목단체의 운영 지원, 국제대회 출전 지원, 국제대회 메달 포상금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경기도 체육회관을 온전히 체육인들에게 돌려드리는 환경 조성이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 1층에 있는 경기도 공원녹지과와 기후에너지정책과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경기체육역사관이 조성될 예정이고, 4층과 5층에 입주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빠져나간 공간에는 비장애인 체육종목단체와 장애인 체육종목단체가 신규 입주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1층부터 10층까지 체육회관의 모든 공간이 경기도 체육인들과 종목단체에게 돌아갑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스포츠 분야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스포츠 뉴제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올해는 총 17억 4,500만 원이 편성되는데, 이 가운데 2억 4,600만 원이 28개 종목단체에 지원됐으며 연말까지 1억 9,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종목단체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체육행정 서비스의 투명성과 현장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경기도 의회, 경기도 체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체육혁신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체육회는 물론이고 종목단체 회장단 협의회와 시군 체육회장단 협의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도 공식 출범합니다. 경기도 운동선수 및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된 이 자문단에는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 의회, 경기도 체육단체 그리고 운동선수 및 민간 전문가들이 고르게 참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식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각 종목단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이디어를 수렴해 체육행정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영 과장님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체육 종목단체 활성화를 강조해 주셨고요. 또 이에 대해서 경기도 체육회와 각 종목단체의 협력, 도민의 스포츠권 확충, 체육 행정 서비스 지원, 투명성과 현장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구축 등 경기도가 실천해 나갈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강병구입니다. 우선 그 민선 체육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우리 대한민국 체육의 옥노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확보해 왔지만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 의회에서 특정감사 또 조사특위 등을 통해서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그동안의 잘못을 정리하고 금년 한 해 거듭나는 중요한 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 의회에서 정말 여태까지 이 경기도 체육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면 유례가 없는 방향으로 전폭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그 일환으로 우리 경기도 체육회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인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안을섭 교수님께서는 이미 경기도 체육회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체육회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체육 정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남다른 식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역시 우리 경기도 체육회 종목단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천 가능한 대안과 방향들을 짚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강조하셨던 우리 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그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이 종목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 그다음에 또 엘리트 선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과제를 우리 경기도 체육과 또 의회와 함께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그 경기도 종목 단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뭐 대부분 알고는 계시지만 현재 그 안타까운 상황은 그
이 종목단체 재정 운영 이 자리에 종목단체 협의회 권명호 회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 회장을 비롯한 그 임원들의 출연금으로 종목단체 운영 예산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단체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단체가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고 그 내용을 보면 종사하는 우리 구성원들,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의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한계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17개 지방체육회, 시도지방체육회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 종목단체에 지원되는 우리 경기도청의 지원 예산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만 종목단체가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적인 그 기반을 갖추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안을섭 교수님께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안정적인 직장이 돼야 종목단체 운영에 대한 활성화 여건이 마련된다는 그런 지적도 아울러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이 종목단체 재정 자립을 위해서 우리 이제 도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재정을 통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종목단체의 그 자생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입원을 발굴하는 노력 또한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발표에서 우리 안은석 교수님께서도 그 방향을 짚어주셨으면 이번 우리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과 또 오늘 토론에 함께 좌장을 해주시려고 했던 우리 최신덕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종목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야 될 방향은 스포츠클럽 운영이다, 이런 쪽으로다가 공감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저희 경기도는 9개 시군에서 18개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한체육회와 함께 통합 운영 리그를 4개 종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했었던 리그 중에 경기사랑 클럽 최강전이라는 리그가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이 사업을 지속화 시켜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복원이 좀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학교 스포츠와 지역 스포츠가 연계하는 그런 이 스포츠 클럽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꼭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 스포츠 클럽, 그다음에 초등 스포츠 클럽과 연계한 지역 종목 단체와의 클럽 리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거를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도집행부와 함께 신규 예산 편성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집행부에서도 흔쾌히 공감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실국별로 있는 실링 범위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꼭 또 함께 준비하고 필요한 요소가 우리 종목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그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준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체육회에서도 다양한 교육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그 종목단체 운영에 함께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 그리고 또 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 그 실무 역량을 배가하는 그 교육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요즘에 각 그 종목단체 활동을 과정을 보면 이 선거나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통합하는 그 종목단체 회장과 임직원들의 리더십 교육,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체육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또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현장의 인권 이 강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단체를 운영하고 또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 체육회는 이러한 그 요소들을 잘 통합 관리하고 또 배가시켜서 우리 경기도형 종목단체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단체가 안정적인 그 재정 기반을 구축해서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스포츠 클럽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내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청 도의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와 중요한 파트너십이 되는 우리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과 지역 체육회가 함께 연계해서 통합 리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그 경기도 체육회가 지방 체육을 선도하는 체육 웅도로서의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서 체육 현장과 체육 정책의 변화 패러다임에 맞춰서 저희가 이 체육의 미래를 앞장서서 저희가 주도하는 그런 경기도 체육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그 토론회는 말씀드린 바처럼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제 발표자 여러분들 함께 들으신 바처럼 매우 중요한 방향과 내용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이 종목단체 스포츠클럽 리그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우리 도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링 때문에 하지 못한 상황인데 우리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라도 예산 심의 과정에 함께 뜻을 모아 주셔서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대한 시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이 용역 과제를 한번 수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을석 교수님이 오늘 발표해 주신 큰 틀의 방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또 구체성 있게 또 실천 가능하게 또 현장 여건에 맞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이 경기도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 과제를 이번 내년 신규 사업 예산에도 좀 편성해 주시면 하는 것이
경기도 체육회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 드리는 그 제언입니다. 거듭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안월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도 체육회와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전폭적으로 해주고 계신 우리 경기도 체육과 경기도청 체육과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병국 사무처장님께서 확실히 경기도 체육회에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과 또 실천 가능한 또 하시고 싶었던 어떤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고요. 또 트렌드와 니즈를 반영해서 경기도 체육회가 좀 주도적으로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또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경기도 종목 단체를 재정 자립을 위한 어떤 재정 지원을 요구하셨고요. 또 스포츠 클럽 리그 운영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그리고 종목 단체 혁신 모델 구축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 교육 시스템들을 좀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시스템화시키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실천되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힘껏 힘 닿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병국 경기도 종목단체 회장단 협의회 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종목단체 회장 협의회장 권병국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안월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석하신 이인영 과장님 말씀과 강병국 처장님의 말씀을 여러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제가 발췌한 경기도의 문제점과 그 비전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가 주제 발표하는 것은 경기도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문체육 문제점에 대해서 가부터 자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의 성공을 꿈꾸는 학생의 교육 정책의 이원화가 부재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아에 경기도 내 전문체육 육성과 해체가 가속됐다는 것, 수업 일수, 최저 학력, 대회 참가 이런 일로에서 경기도 일반 학생들과 역차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타지역 전출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저희의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 300명 정도가 타 시군으로 전출됐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번에 체육 육성과 학교장 교육청 책임론이 부담되어 경기도 학생들 체육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체육 육성 사업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타 시도 학생 선수 인지하면 경기도 교육청엔 이중 제재가 여러 제재가 많아서 타 시도로 많이 이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G스포츠 편중된 종목은 시군 체육 개설 문제, 비인기 종목의 다양한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체육 담당 간담회가 개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는 경기도 교육청 체육 담당, 경기도 체육회 종목 육성 담당, 경기도 시군 체육회 국장 및 위원, 경기도 체육회 65개 단체 사무국장 및 위원들이 참석해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져줬으면 한 제 소감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학생대회, 지금 엘리트 체육에서 전체적으로 아예 교육감 학생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다시 재부활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차기 경기도 지사, 경기도 교육감, 출마자, 경기도 체육, 학생체육의 재정립이 필요한 분들의
나오셔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체육 전문 중고등학교 개설. 현재 수원에 위치한 경기체육 중고등학교에 없는 종목을 개설하여 경기도 우수한 선수들을 발췌해서 체육의 꿈을 가진 학생을 비전을 제시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 체육학교 전문학교를 개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활용화 경기도 선수촌 개념으로 사용. 지금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체육관들을 경기도 선수촌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회에서도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 내 학생 1인 1체육 종목 선택.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시간에 종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체육 선택하는 종목이. 이것도 경기도 내 재부활을 했으면 제 생각입니다. 경기도 체육 특성화 학교 확대, 경기도 체육회관 확대 이전, 경기도 인재개발을 부지와 운동장 및 부대시설, 체육시설 정립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신설, 경기도 내 체육시설 관리, 채용, 출신자 채용, 전문 적용, 일자리 창출, 학교 체육 육성 시스템 연계, 초등고등학교 대학 설립팀, 이런 게 앞으로 경기도에도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선수촌 건립은 경기도 시속팀, 직장부, 운동부, 경기도 학생 사용 10개 종목 이상, 운동장 및 숙소, 경기도 대표 선수 훈련장 사용, 이렇게 해서 이천시에 있는 공국대 스포츠 시설물을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육성해 주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경기도 국제 대회를 유치해 보면 아시안 게임 2038년 대구, 강주에 공동 개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020년 충청도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 유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런 대회를 지금 1,300만이 넘는 우리 도민이 살고 있는데 이런 대회를 한번 개최해서 경기도의 체육 활성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발췌한 문제는 생활하면서 경기도 체육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과 비전을 제 나름대로 적어서 오늘 혁신 발표의 토론자로 경기도 도청과 체육회와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병국 회장님께서 다양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운동부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 해주시고요. 또 경기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타 시도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선생활 해봤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경기도가 가장 우수한 또 시도의 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요약을 드리자면 권병국 회장님은 교육 정책과 전문 체육의 이원화 부재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 특성화 학교에 대한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이따가 토론 또 할 때 조금 저도 제 의견을 좀 드릴까 합니다. 또 체육시설을 활용한 경기도 선수촌 건립에 대한 말씀 해주셨고요. 국제대회 유치 등 경기도 체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던 내용들을 이렇게 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 가지고 또 이따가 좀 더 구체적인 좀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김영용 시군 체육회장단 협의회 회장님의 현장 토론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오늘 주제 발표와 기타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조금 내용을 요약해서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영용 시군 체육회장단 협의회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시군체육회장단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용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난 6월에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어서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체육정책의 근간이 되어온 이 법은 196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47차례 이상의 개정이 되어서 시대적 수요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국민 의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개별법들을 아울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 스포츠 클럽을 지원해 왔으나 스포츠 클럽법의 제정으로 등록되어진 스포츠 클럽의 경우 지도자의 순회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등 등록되어진 스포츠 클럽 중 일부를 스포츠 클럽으로 지정하여 스포츠 클럽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5월 현재 172개 공공 스포츠 클럽이 운영 중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공공 스포츠 클럽의 비영리법인 설립, 시설 확보 등을 설립 요건으로 하여 자립 방안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는 받고 있으나 법 제8조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의 체육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과연 비영리법인 설립단체가 체육회 및 종목단체와 하나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과 공급 중심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동호회를 포함한 자생적 조직을 어떻게 스포츠클럽으로 포괄할 것인지 등이 과제로 돌출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화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본 법 제정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이 또한도 시군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동호회 클럽은 공공체육시설의 우선 대관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향후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고 지정 스포츠클럽이 운영되면 회원 종목단체, 동호회 클럽과 공공체육시설 대관 등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체부와 체육회는 이미 올해 초부터 법 통과 등에 대비한 스포츠클럽 기본계획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 용역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클럽, 지역체육인, 체육회 등의 의견을 거쳐 내년 법 시행에 맞춰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라고 하며 빠른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이후 지방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19년 민선체육회장 시대의 개막과 지난 6월 임의단체에서 법정 법인으로 단체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법인으로 출범은 하였으나 지방체육회 법인화, 민선체육회를 법제화하기 전에 재정,
안정화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국민체육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기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빼고 조례로 정한다는 법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법문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지자체의 조례가 따로 없어도 상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체육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조례가 없거나 지역마다 조례가 달라도 체육회 예산 확보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체육회의 예산이 확보되면 종목단체 운영 지원이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지방체육회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후속적인 법안이 발의가 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외에 지방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운영하고 학교운동부와 경기도형 운동부인 G스포츠클럽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그리고 도 종목단체와의 다양한 협의 구성 및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준비해 주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 토론회 발표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릴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영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SOC 사업 그런 시설에 대한 공급의 정책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약 3만 개 정도가 사실은 지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중에서 한 70% 정도가 간이체육시설이죠. 공원에 있는. 그러고 보면 약 30% 정도만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 건데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죠. 사실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런 공급 정책에서 이제는 좀 관리 정책으로 좀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급과 관리가 적절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중에 와닿는 내용이 이제 종목 운영을 하다 보니 시설에 대한 대관이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시설의 어떤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특히 골프는 아주 굉장한 원성이 큽니다. 골프 선수들 필드에 나가서 훈련해야 되는데 수십만 원씩 좀 들여가면서 하는 그 부킹조차도 안 되는 훈련. 네, 예전에는 선수들한테 그래도 혜택을 주고 뭐 또 등등 시간도 주고 할인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그래서 골프 선수 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큰 무슨 벼락부자 아닌 이상은 선수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설을 대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다. 이건 제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풀어줘야 한다라는 말씀 저도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조례해서 사실 다룰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등등 이상으로 제 주제 발표랑 기타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토론들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많이 토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부 상호 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잠시 뭐 길지 않은 시간 내에서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들이 있거나 뭐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댓글이라도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그런 내용도 함께 이렇게 우리 토론 내용으로 좀 담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앉아 계신 우리 분들께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너무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질문해 주시면 이 안에서 그 정답을 꼭 찾는다기보다는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해결해 나고자 하는 그 자리니까 조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머리 맞대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 갖다 주시면. 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 종목단체 예산이 42억 3,6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됐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대한체육회장께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종목단체에 직원을 1인씩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42억 3,600만 원 예산 중에 우리 65개 종목단체에 운영비 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제 아까 제가 그 발표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저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종목단체의 어떤 활성화, 필요성, 역할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종목단체가 앞으로 지금 이 시간보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역할도 더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거기에 각종 사업비성 예산이 지금보다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것도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일을 끌어안고 주도적으로 하실 분들 인건비를 공식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 부분이고 현재의 보조금법이라든가 국민체육지능법의 해석으로는 편성 내지 집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건비로 편성하지 못하고 활동비 내지 수당성으로 이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건비를 한 명이든 앞으로 두 명이든 몇 명이든 인건비를 공식적으로 체육회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보조금 주고 집행하듯이 종목단체도 그와 다르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질문 주신 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시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령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번에 시군체육회는 뉴딜 사업을 해서 약 한 17억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단체 이제 사무국장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종목단체도 비슷하게 거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그 선수나 이런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65개 종목단체나 31개 시군체육회가 동등하게 뉴딜 사업으로 내년 2022년도에는 경기도형 뉴딜 사업이 좀 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지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뉴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편성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요. 다만 제가 예상컨대 최소한 올해랑 예산 편성 금액이 같거나 다소 증액될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는 사실 저희가 판단을 사실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의 어떤 그런 이런 걸 떠나서 종목단체는 금방 요 전에 주제처럼 종목단체는 전담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체육회에서 일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군체육회의 뉴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적극성 측면에서는 시군체육보다도 종목단체가 더 적극적인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에는 시군체육회 내지 종목단체의 의견을 더 많이 충분히 듣고 어디서 더 두 개의 단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내지 분야를 충분히 듣고
그에 맞게끔 예산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발표도 하고 토론자분들 이렇게 말씀들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발표자 겸 좌장으로서 조금 이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발표 중에서 가장 크게 이것부터 시행합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빨리빨리 우리가 좀 실행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우리가 지금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도출해내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도출해 나가는 어떤 기초 발판 하나 정도는 오늘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왔어요. 그게 실은 그 종목 육성에 필요한 빅데이터의 어떤 플랫폼 구축이다. 실은 이게 만들어져야 오늘 여러분들께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향후 하나씩 그 안에 안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이 예산이라든가 기타 어떤 실행에 관한 조건들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도체육회나 또는 도 차원에서 이건 별도의 어떤 예산을 좀 책정해서 좀 실행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거에 대한 여지가 있거나 향후 어떤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인영 과장님께. 그래서 오늘 꼭 정답은 아니시더라도 그래도 저는 혹시라도 희망 고문이라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네, 질문 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교수님 설명을 이제 발제하실 때 설명을 제가 유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고요. 지금 뭐 조목 단체의 크고 작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교수님답게 정말 장기적인 비전 당장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각 종목 단체별, 연령대별 뭐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담기고 그에 맞게끔 이제 서비스가 구축되는 그런 정말 체계를 갖추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도 교수님 생각과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선명한 어떤 그 내용들이 제시돼야지 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저희 여기에 오신 분들만큼 여기 오신 분들보다 결정하시거나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문성이 저는 이렇게 높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그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요약하자면 지금 이 근거와 명분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또 대답을 해주실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가 사실은 우리가 대략 계산해도 진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마 뭐 용역을 통해서든 어떤 근거와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좀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이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방법 중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사실 참여를 해줬고 후원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또 건의드리면 이건 결국은 이제 어떤 법안 조례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인데 어떤 기업이나 뭐 이제 후원의 시스템들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녹여질 수 있던 어떤 세제 혜택을 이게 운동부 창단이나 또는 운동부한테 지원해주는 어떤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래도 좀 어떤 형태로든지 좀 풀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어떤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인 거지.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단속과 제재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 많이 막혀져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사실 고민해 가면서 훨씬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 특성화고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다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술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경기도에. 근데 경기 체육고는 단 하나만 있죠. 근데 이제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체육고로만 우리가 지정해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최고에서도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슬기롭게 우리가 좀 준비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체육고라든가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여러 어떤 대상들이 함께 준비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그 우리만의 어떤 리그가 아니라 여러 영역이 함께 이제 포괄적으로 만들어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얻을 것을 얻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이 발전하고 특히 이제 종목이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고 뭐 등등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데 여기 계신 이제 인용 과장님께서도 많이 또 도와주시려고 하고 또 관계자분들께서 또 많은 또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저도 이인영 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종목단체 활성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가만히 좀 듣고 있었어요. 실은 제가 제일 많이 그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65개 단체의 협의회를 좀 맡고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건의원 말씀대로 종무단체의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나 지금 지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개인 회장에서 다 돈이 나와서 이게 지금 쓰여지잖아요. 근데 이 법령을 만들던 해서 실질적으로 종무단체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말로만 매냥 종무단체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또 우리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대회 손 놨어요. 체육에 대해서 완전히 두 손 놨어요. 제가 근데 지금 이 문제도 경기도 체육회에서 관할을 해서 이거를 재정비해줘야 경기도 체육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제일 문제 지금 교육청이 그러나 애들이 운동을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지금 여건에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도에서 좀 책임지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 교육청 체육 담당자를 불러서라도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학교는 경기 최고로 지금 너무 비좁습니다. 북부에 진짜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서 비인기 종목 지금 우리 인기 종목은 지금 뭐 잘 되고 있어요. 정말로 잘 되고 있는데 비인기 종목을 강북에다 학교를 만들어서 그 강북이 좀 많이 좀 다른 데보다 처져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그 학교 인가에서 체육 비인기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학교를 한번 설립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과장님한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체육 종부단체는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뭐 절실함이 또 옆에 있으니까 그 절실함이 사실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행정이라는 게 사실 늘 요구와 충족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현명하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늘 숙제예요. 그래서 뭐 과장님이라고 뭐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과연 이제 도와주실 수 있는 과연 진짜 답은 뭘까? 이걸 조례로 풀어야 하는 건지 어떤 법률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과 방안이 사실은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런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엔 그런 거를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우리랑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육부 또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사실 이 자리에 없어요. 늘 우리의 외침은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듣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그분들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관계자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다만 얼마나도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등 오늘 많은 좀 아쉬움도 남고, 또 우리 회장님들께서 평소 하시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들이 일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냥 갑자기 또 좌장을 맡게 돼서 뜻하지 않게 발표 및 이렇게 사회까지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패배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체육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나온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